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구글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 담당하고 있는 장혜덕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글 제목이 좀 영어하고는 약간 좀 서로 맞지 않는 약간 어색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 사실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앱이나 게임 개발하시면서 이미 클라우드를 사용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하고 계신다면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구글이 과연 어떤 클라우드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사실은 한 4, 5년 전에는 이제 클라우드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지금은 다양한 그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가치들, 어떤 점들이 다른 클라우드 대비 차별성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가까이는 뭐 저희 집에 아이들이나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해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구글하면 아마 처음 생각나는 화면은 이런 화면일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 로고는 좀 변했지만 검색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같이 클라우드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어디선가 입력하든 간에 그 방대한 인덱스를 뒤져가지고 0.25초 내로 결과를 주는 거는 그 뒤에 있는 사실은 구글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또 그 위에 많은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는 사실은 구글의 개발자들이 이제 검색만이 아니라 뭐 지메일이나 유튜브, 안드로이드, 크롬, 구글 지도, 또 최근에 뭐 구글 포토스 같은 다양한 구글의 그런 컨슈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 정말 뛰어나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구글의 지금 성공은 그 뒤에서 지금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의 모습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글에서 이런 테크니컬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이제 올스 수석 부사장님이신데요. 이 조직이 하는 일이 아까 보셨던 그런 사진의 어떤 단면, 그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는 뭐 땅을 확보하는 것부터 건물 짓고 안에 서버를 만들어내고 또 그 안에 많은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이런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테크니컬 인프라 조직에 있고요. 사실은 이런 눈에 보이는 저희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자분들이 얼마나 그 위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이런 일을 15년 동안 해오면서 그런 개발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사실은 업계에서는 상당한 또 변화를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아마 클라우드를 처음 간접적으로 접한 그런 경험은 한 10몇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콜로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짓지 않아도 데이터 센터 제공하는 회사의 그런 공간을 빌려가지고 서버를 거기다 넣고 그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클라우드의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경험하는 2세대의 클라우드는 더 이상 이제 서버를 사는, 하드웨어 벤더들하고 뭐 협상을 하고 구매해서 그거를 또 몇 주, 또 길게는 몇 달 동안 기다려서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이제 누군가 설치해서 또 밤새 고생하면서 운영하시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고, 이제 클릭 한 번 하고 또 개발자분들은 API 호출 한 번만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그런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현재 2세대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금 2세대 클라우드를 쓰는 분들의 많은 성공하는 분들은 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가진 데이터 센터, 내가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지만은 여전히 버추얼 머신을 매니지하고 거기다가 얼마만큼의 메모리나 그런 CPU 파워가 있는 머신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데이터를 저장할 때 과연 이게 좋은 그런 성능이 나올지, 비용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구글이 지난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아마 10년 전 거슬러 가면 구글도 저 2세대 정도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구글 엔지니어들도 버추얼 머신을 관리하던 당시가 이제 그 시절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그런 빌리언 이상의 유저들이 사용하는 구글 서비스들은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2세대에 있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아진,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훨씬 더 생산성이 향상된 그런 일들, 예를 들면 뭐 컨테이너 갖고 일을 한다든지, 개발자들은 더 이상 머신에 대해 생각 안 하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클라우드의 모습은 많은 분들이 현재 2세대에 이제 머물러 있고, 아직도 물론 이제 1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빠르게 3세대로 진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더 이상 그 기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나 낮은 레벨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디벨로퍼가 많이 계신다 그러면 더 이상 그런 버추얼 머신이나 그런 스토리지를 내가 건드릴 수 있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위의 레벨에서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시고 개발만 해서 던져주면 그 클라우드 인프라가 알아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셨던 거는 이렇게 아주 좋은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을 구글이 만들어 왔는데 구글의 개발자들만 이거를 가지고 검색, 지메일,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하는 일은 이러한 저희가 개발자들이 쓰는 동일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여러분들에게 서드파티 개발자분들 또 기업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현재 20개 넘는 그런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런 서비스가 구성이 돼 있고요. 뭐 맨 밑에는 저희가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아주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빌딩 블록들도 있고요. 또 맨 위로 올라가면은 개발자분들이 좀 더 개발하기 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구글 번역기 아마 많이 써보셨을 텐데요. 그 번역기를 저희가 일반 소비자에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뭐 채팅을 할 때 서로 다른 언어를 주고받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번역 API를 사용하시면은 그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밑 바탕에 다양한 그런 구글이 제공하는 거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를 저장하시고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다양한 그런 데이터 서비스들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그럼 뭐가 다르냐? 지금 뭐 이미 다른 그런 클라우드를 쓰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과연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한 3가지 부분에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숫자가 다 1로 나왔네요. 첫 번째는 구글 퀄러티의 그런 파운데이션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구글만이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을 제공해 드리는 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기술 내용이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좋아도 예전에 저희가 하던 방식 그런 몇 주를 기다리고 서버를 구매해서 내가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한다든지 또 여전히 지금 클라우드도 뭔가 사전에 약정을 하고 그런 계약을 하는 그런 불합리한 면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 클라우드가 제공하기로 했던 그런 진짜 경제적인 혜택은 저희 전기처럼 쓰자는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게 세 번째 그런 베네핏입니다. 제가 이 뭐 내용을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마 레고 아주 좋아하셔서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좋아해서 아이들하고도 여전히 하는데 레고를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품질의 레고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또 레고가 만들지 않은 레고도 있잖아요. 뭐 굳이 비유를 한다면 뭐 똑같은 서버 스토리지 그런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구글이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 아마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구글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지난 15년 동안 만들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로드 밸런서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도 초당 뭐 100만 개의 그런 쿼리가 몰려 들어와도 이미 구글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를 서비스 드리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새로운 앱이나 게임 런치하실 수가 있고요. 또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런 구글 같은 굉장한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항상 그 밑에 뭔가 메인테넌스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버추얼 머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매뉴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구글에서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구글에서 뭐 보안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장비가 고장나서 바꾼다든지 만약에 그 해당 피지컬 머신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VM이 올라가 있다면 그거를 저희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능으로 딴 쪽으로 자동으로 옮겨드립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밤새 고생을 안 하셔도 되죠. 그리고 디스크, 뭐 개발자분들은 항상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시스템 만들 때 외장 드라이브 같은 그런 디스크가 필요하신데 저희들이 제공하는 디스크는 아주 저렴하게 업계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디스크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버추얼 머신을 이렇게 뛰어보신 분들은 보통 몇 분이 걸리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그런 클라우드는. 구글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해봐도 평균 20초에서 30초면 버추얼 머신 하나가 뜹니다. 뭐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버추얼 머신 하나 띄우고 몇 분 걸리면은 그동안 업무 향상 그런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구글에서는 불과 20초 만에 하나가 뜨기 때문에 바로 개발자분들이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글에 제가 들어와서 1년 좀 넘게 일을 하면서 참 인상 깊었던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접근하고 그리고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구글 서비스 쓰실 때 느리다. 만약에 어떤 서비스가 느리다고 고객분들이 불만을 표시하면은 저희들은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집이 느리고 그 나라의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마는 게 아마 일반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만 구글에서는 그거는 우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빨갛게 전 세계에 표시된 데는 아주 그 방대한 규모의 구글 데이터 센터들이 위치한 장소들입니다. 아까 사진에 보셨던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 같은 규모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웨어하우스 스케일의 그런 장소에 서버 스토리지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이 전 세계 어느 유저나 구글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한 33개 국가에 70개 넘는 팝, 뭐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라고도 부르고 또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의 아주 많은 지역에 팝들이 존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해당 지역의 통신사와 피어링이 돼서 제가 만약에 브라질에 있는 사용자면은 원천 데이터는 미국에 있더라도 미국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브라질에 있는 그 팝을 통해서 구글 서비스를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셨던 빨간 데이터 센터와 이 팝들은 다 구글이 직접 돈을 들여서 만든 그 파이버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구글 클라우드를 지금 쓰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미 구글 클라우드 그동안 구축해 놓은 그런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성능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요. 구글 서비스 쓰시면서 서비스가 느리다 이런 거는 아마 경험하시는 분은 현재는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보안도 강화가 됩니다. 이 오픈 인터넷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구글이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뭐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통신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서양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또 한 4, 5년 전에는 이제 보안이 사실은 클라우드를 쓰려고 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 보안 얘기 항상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많은 클라우드 도입하는 CIO 분들께서 오히려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보안이 향상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어떤 한 개인 회사가 500명이나 되는 그 보안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팀을 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뭐 보안을 그 업무의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안에 온 커리어를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 구글에 지금 500명 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혜택을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거기서 많은 보안 강화를 하는 것들이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인터넷에 많은 문제가 됐던 핫블리드 같은 이슈도 구글의 이 보안 전문가들이 발견을 해서 다 구글 내에 이미 적용을 하고 외부에 빨리 알려서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독려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뭐 미션 임파서블 보면 탐 크루즈가 어떤 침입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침입 방지를 위한 장비들, 이런 것들이 구글 데이터 센터에는 다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버를 팔지는 않지만 전 세계 순위로 따지면 한 3번째 정도 서버 제조사라고 합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서버들은 다 구글이 디자인해서 제조를 하는 서버들이고요. 물론 이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스택도 다 구글이 다 커스텀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스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안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떤 외부의 벤더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훨씬 더 그런 취약성이 약화되는 그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소비자 입장에서도 친환경적인 기업을 뭐 선호하는 시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건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게 또 친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이 업계에서 표준으로 나오는 지수를 보면 저희가 일반적인 다른 데이터 센터 대비 한 반 정도의 에너지만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핀란드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100% 바닷물만 가지고 냉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공기 흐름 이런 것만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이 정말 이 안에 많이 있고 지난 한 2년 동안 한 최소 4번 이상의 그런 공조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냉각 시스템을 개선하고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비용 절감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해서 가격 할인으로도 제공이 되는 겁니다. 또 100% 재생에너지가 가능하다면 저희 목표는 당연히 100%고요. 하지만 모든 곳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35%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카본 옵셋을 통해서 100%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그런 구글 퀄리티만의 인프라스트럭처 파운데이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눈으로 많이 보지 못하지만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 거기서 그 공조 시스템을 개선하는 분들, 또 하드웨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기를 절약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쓸 때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글만이 제공하는 이노베이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002년 이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글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구글 파일 시스템 GF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고, 또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맵리듀스 이런 거를 사실은 구글의 엔지니어분들이 외부에 논문을 써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됐고요. 그거를 이제 밖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하면은 동일시하는 그런 아파치 하둡 같은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탄생이 됐죠. 그래서 구글이 지난 한 15년 동안 해온 일이 이런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그 당시 있었으면 구글도 굳이 지금도 이제 그 위에 계신 분들 가끔 기사 보면은 말씀하시는데 그냥 구매해서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글 스케일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없었거든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구글 안에 있는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런 걸 만들어낸 거고요. 그 지난 15년 동안 이거를 논문을 써서 외부에 공개하면은 이게 이제 아파치 하둡 같은 프로젝트가 되고, 또 빅테이블 같은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는 뭐 아파치 HBase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탄생하는 데 영감을 준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좀 반복이 돼 왔었는데, 사실은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전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걸 논문으로 발표하는 데 끝이지 않고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예 제품으로 내보내겠다는 게 저희의 이제 지금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빅테이블이라는 게 구글의 검색, 지메일, 유튜브 아주 중요한 모든 서비스를 다 근간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외부에 있는 아파치 HBase하고 동일시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올 초에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 빅테이블이라는 아예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HBase로 뭔가 개발을 하고 계신다면 클라우드 빅테이블이 동일한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훨씬 더 지금 업계에 현존하는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보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절감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지금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개발할 때 특히 뭐 앱 게임 개발하시면 가장 필요한 건 어쨌든 컴퓨팅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트 리소스가 필요한데요. 구글 클라우드를 보셨으면 가장 익숙한 서비스가 앱엔진이라는 상품일 겁니다. 앱엔진은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 에서 서비스 파스고요. 개발자분들이 자바나 뭐 PHP, 파이썬, 고 같은 언어로 개발만 하시고 앱엔진에 던져놓으면 앱엔진이 실제 트래픽에 맞춰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래서 지금 뭐 북미에서는 가장 티네이저들이 많이 쓰고 있는 스냅챗 같은 하루에 한 7억 개의 그런 사진과 동영상을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뭐 시장에서 그 회사의 가치는 한 20조가 넘는다고 하고, 이렇게 급성장을 한 회사가 이 앱엔진 위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으면은 이제 레진 코믹스 같은 분들이 밤에 그 한 2~3시간 동안 급증하는 트래픽 이런 걸 가지고 물론 버추얼 머신을 가지고 자동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걸 또 잘하시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면서 개발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앱엔진을 선택하셨고요. 개발자분들이 서버 매니저하는 분들 하나 없이 앱엔진에 맡기고 앱엔진이 그 트래픽에 따라서 알아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앱엔진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기존에 뭐 만들어 놓으신 그런 앱 뭐 프로그래밍 코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앱엔진에 맞춰서 서비스를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연성을 제공하는 건 역시 이제 버추얼 머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컴퓨트 엔진이라는 이름의 버추얼 머신을 제공을 해드려서 뭐 원하는 형태의 머신 타입을 선정하시고 거기에 이제 바로 뭐 애플리케이션을 올리셔서 뭐 웹 서버를 만드시고 게임 서버를 만드시고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만드시고. 앞에 뭐 좀 단어가 많았던 슬라이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라이브 마이그레이션도 말씀드렸고 로드 밸런서, 디스크 성능이 좋다 여러 가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 컴퓨트 엔진의 서비스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트 엔진을 쓰시면 뭐 똑같은 버추얼 머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 해보시면은 다른 곳에서는 몇 분 걸리는 부팅이 구글에서는 20~30초면 되고요. 가격도 저희는 분당 가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쓰실 수 있고, 외장 디스크도 업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데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름이 좀 굉장히 아주 테키한 이름인 것 같은데 그 프리엠터블 BM이라고 해서 저희가 유휴 자원을 기존의 리스트 프라이스 대비 30%만 받고 제공해드리는 그런 버추얼 머신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제약 조건은 어떤 일정 기간 사용 시간이 제약이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버추얼 머신을 저희가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인데 뭐 그런 걸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렌더링 작업, 시각 효과라고 해서 컴퓨팅 자원을 갑자기 많이 쓴다든지 하둡 같은 워크로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사용하실 때 서버들을 뭐 몇십 대, 몇백 대 쓰실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잘 디자인하시면은 사실은 그 중에 노드가 하나가 죽더라도
바로 또 실제 완료하지 못한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재부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이미 많이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럴 때 100% 리스트 프라이스를 내는 게 아니라 30%만 비용을 낸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에 사용할 수 있겠어요. 저것도 그런 만약에 내부적인 니즈가 있으시면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상품이고요. 저희가 버추얼 머신을 이제 지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쓰면서 하드웨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이렇게 이식성이 좋아졌는데, 사실은 현재 이 IT 업계에서는 이 컨테이너라는 것이 그 어떤 다음의 그런 레볼루션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보다 더 위의 레벨로 올라가서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고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내 랩탑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중간에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 어떤 환경에서든 다 잘 돌아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치 앱스토어에서 이거를 다운로드에다가 바로 그냥 설치하면 잘 돌아가는, 더 이상 이제 그 IT와 개발자 간의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컨테이너 환경이 사실은 앞으로 이제 IT가 가는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구글에서는 지난 이런 1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왔고, 앱엔진 같은 상품이 사실은 이런 사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그 버추얼 머신 생각 안 하고 개발만 하시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컨테이너 환경을 하면서 사실 모든 서비스가 구글은 컨테이너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키워드 입력하는 순간 순식간에 그 결과가 나오죠. 그걸 100페타바이트가 넘는 인덱스를 뒤져가지고 결과를 뽑아주는 건데, 버추얼 머신이 아니라 사람이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한 80ms 든다고 하는데요, 컨테이너는 20ms이면 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 각각의 저희가 보내는 쿼리를 처리해주고 죽는 거죠. 그거를 구글의 그 검색 처리하는 이 스케일을 버추얼 머신으로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VM이 아마 전 세계에 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컨테이너는 순간적으로 처리하고 없어지는, 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케일의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컨테이너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한 재밌는 통계로 한 매주 20억 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내부에서 이런 아주 많은 컨테이너, 수십억 개의 컨테이너는 사실 그거를 스케줄링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20억 개의 VM을 뭐 몇천 개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20억 개의 이 컨테이너를 사람이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합니다. 구글 내에서도 볼그라는 이름의 그런 스케줄링 시스템이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 온 시스템이 그걸 해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 시스템이 정말로 구글만이 그런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외부의 많은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이 같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에 그 구글 혁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역시 그냥 논문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오픈소스를 시키는 그런 결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쿠버네티스라는 이름, 이게 그리스 말로 이렇게 항해 조타수라고 하거든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게 많이 업계에서 사용되는 다커라는 컨테이너가 그 어떤 배 위에 컨테이너가 고래 위에 컨테이너가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끌어가라는 아마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라는 이름으로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경험한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베스트 프랙티스를 오픈소스 프로젝트 시켰고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올해 6월에 1.0 버전이 완료가 돼서 이제는 상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다 선언이 돼 있고,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업계인 뭐 레드햇이나 코어OS, 다커 이런 많은 관련된 회사들이 다 동참을 해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니까 여러분들도 깃허브에 가시면 소스 코드 가져다가 바로 베어메탈 서버, 버추얼 머신에 올려서 바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엔진이라는 이 컴퓨트 저희 서비스 중에 상품은 이거를 직접 오픈소스니까 소스 코드 가져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매니지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구글 클라우드 위에 이거를 매니지 해드리는 상품이 컨테이너 엔진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소스 코드 버전과 동일하게 컨테이너 엔진에서 역시 그 컨테이너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 분석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나오면서 데이터가 폭증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개발자분들은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하죠. 일단은 저장을 하셔야 되죠. 저장하실 때 디벨로퍼 분들은 항상 옵션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옵션을 저희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많이 익숙한 그런 블락 스토리지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RDB 같은 그런 SQL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빅테이블 같은 그런 NoSQL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걸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스토리지를 쓰실 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렇게 두 가지 갖고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 하시려면은 당연히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 와야 되니까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그렇게 성능이 좋은 스토리지 쓰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백업 용도, 로그 데이터가 뭐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백업을 한다든지 또 아예 뭐 법적인 이유로 해서 뭐 7년, 8년씩 이렇게 아카이빙을 해놔야 되는 그런 또 기업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테이프 드라이브에다 저장해서 뭐 내부에 아니면 또 외부에 그런 저장을 해놓는 이런 상황이 이제 기존의 IT 환경인데요. 사실은 오프라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꺼내오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특히 뭐 외부에 있다 그러면 뭐 한번 그 데이터를 꺼내려고 그러면 며칠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 초에 좀 말 그대로 니얼라인입니다. 온라인에 가깝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적고요. 성능은 사실은 데이터 저장을 해놓으면은 3, 4초만이면 바로 리트리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비용은 기가바이트당 1센트. 보통 테이프 드라이브가 기가바이트당 1센트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테라 저장하시면 한 달에 10불 정도, 한 10,000원 정도 나오는 그런 비용을 내고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워낙 저렴하고 실제 저장한 만큼만 비용을 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한 달만 보관하고 지워버리는 이런 예전의 방식대로 생각하시지 말고 무조건 일단 데이터는 저장하시는 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방안입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 보셨던 이제 중간 축이 이제 이 파운데이션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뭔가 분석하는 다양한 툴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저희가 근데 데이터 분석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원하고 또 고객 불만이 오면 그 고객이 어떤 걸 찾는데 뭐가 구매한 아이템이 없어졌다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뒤진다든지 뭔가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저 파이 차트를 보시면은 뭐 리소스 프로비저닝 한다든지 트래픽이 늘어나면 그거를 매니지하는 일들, 망가지면 고치고 최적화하고 사실은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이 하시는 일을 이 전체 대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저희 하둡 할 때 많은 아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제공해드리는 데이터 서비스들은 정말로 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일만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구글에서 매니지 해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거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만약에 내부에 하둡이나 또 아파치 스팍 같은 이런 뭔가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걸 가지고 계신다면 구글의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그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한 클러스터 만드는데 한 90초 내로 모든 클러스터 만들 수 있고요. 또 분당 과금을 통해서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SQL 그런 쿼리를 이용하실 수 있는 내부의 분들이 계신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성격의 어떤 셋업 하나도 필요 없이 데이터만 빅쿼리에다가 담아놓고 SQL 문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데이터 탐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또 있고요. 또 데이터를 로그 데이터에서 실제 빅쿼리나 스토리지나 여러 가지 그쪽으로 보낼 때 클린업도 하셔야 되고 이런 데이터 변환을 하셔야 되는 일들이 보통 저희가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실 때 배치성 스트리밍을 하나의 그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데이터 플로우라는 서비스가 또 올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앞에 좀 언급은 미리 하고 넘어갔었는데 일단 지금 대부분의 버추얼 머신은 시간당 과금인데 구글은 분당 과금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두 번째 자동 할인 모델은 버추얼 머신을 켜놓으면 켜놓는 만큼 저희가 자동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VM을 그냥 켜놓으시면 그냥 리스트 프라이스 대비 30% 할인을 저희가 해드리는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보통 1년이나 3년 약정을 하셔야 기존의 리스트 가격 대비 절감하실 수가 있는데 구글에서는 그냥 그 고민하실 필요 없이 켜놓으시면 거기에 자동으로 할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무어의 법칙이 1년에 한 25% 30% 가격 하락을 하드웨어가 가져왔는데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는 6, 7% 정도 하락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만큼을 갭을 이 클라우드 회사들이 가져가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무어의 법칙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글 컨피덴징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8개월 동안 출시했을 당시에 한 56% 정도 가격 하락이 돼 있고요. 다른 클라우드 대비 한 40% 이상 현재 절감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사실은 다양한 워크로드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 싸다 이렇게 딱 정하실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렇게 절감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사이트 내용들은 저희 이제 구글 클라우드 웹사이트 가시면 실제 많은 툴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 말을 믿지 마시고 실제 검증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는 저희가 리눅스에 그동안 기여했던 것, 아까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 오픈 소스 한 것, 그리고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텐서플로우라는 구글이 갖고 있는 머신러닝 오픈 소스 하는 것들, 또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툴들 오픈 소스 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저희는 정말로 구글의 장점, 성능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장점에 의해서 선택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추구할 방향입니다. 예,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